할리우드의 가장 큰 스타들이 언젠가 지붕도 없이 지내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명성, 돈, 찬사,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인 듯 했지만 삶은 그들에게 빛나는 영광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레드카펫 프리미어 뒤에는, 모든 박수갈차의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절망, 그리고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7명의 유명 인사들은 하늘을 만졌다가 깊이 추락했으며 일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리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 그들의 몰락은 단순한 비극 이상입니다. 그것은 명성이 인간적인 것을 압도할 때 발생하는 일의 거울상입니다. 1. 짐 캐리.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던 광대 1990년대. 짐 캐리는 온 세상을 웃게 했습니다. 마스크, 에이스 벤츄라, 덤 앤 더머 같은 영화들로 그는 코미디의 왕, 고무처럼 유연한 얼굴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가진 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캐리가 한때 허름한 벤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숙자였고 희망도 없었지만 어떤 집보다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가 그의 발밑에 엎드릴 때까지 치열하게 싸워 올라갔습니다. 수백만 달러, 수많은 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성. 그러나 그의 분장실의 고요함 속에서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익살꾼의 가면 뒤에는 농담을 모르는 어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울증, 외로움, 그리고 소중한 사랑의 고통스러운 상실은 그를 스스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세상을 웃게 했던 남자는 자신의 눈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그는 물러나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명상하기 시작했고 영성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공허하다면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짐 캐리는 더 이상 명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식, 평화, 그리고 모든 외적인 것이 사라졌을 때 남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코미디언들이 종종 가장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할 용기를 찾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 웨슬리 스나입스. 범접할 수 없었던 자의 추락. 1990년대 웨슬리 스나입스는 강인함, 우아함, 그리고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블레이드, 뉴잭시티, 패신저 57 같은 영화들로 그는 액션 영웅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총알을 피하고 군대 전체를 물리치는 남자였죠. 스크린 위에서 그는 무적의 현대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다른 시나리오를 쓰고 어떤 영웅도 자신의 실수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스나입스는 명성이 자신을 범접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통장에 수백만 달러, 사치, 명성.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적, 즉 오만이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고를 무시하고 수년간 세금 납부를 거부했으며 자신의 영화 출연료로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쌓았습니다. 2008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년 징역. 어떤 시나리오, 어떤 감독, 어떤 특수 효과도 이제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스나입스는 자신을 규정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유, 지위, 그리고 한때 그를 숭배했던 세상에 대한 신뢰를 말입니다. 2013년 그가 석방되었을 때 모든 것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할리우드는 이미 새로운 얼굴들을 찾아냈고 한때의 스타는 조연과 특별 출연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나입스는 꼿꼿이 버텼습니다. 그는 책임감, 겸손함, 그리고 명성이 결코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더 조용하고 차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이 불멸을 의미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말이죠. 그의 이야기는 몰락한 스타에 대한 드라마가 아니라 자만심, 결과, 그리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은혜에 대한 교훈입니다. 3. 마고 키더. 슈퍼맨을 사랑하고 자신을 잃은 여자.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마고 키더는 여성적인 강인함과 매력의 전형이었습니다. 영화 슈퍼맨에서 로이스 레인 역으로 그녀는 한 세대 전체의 이상형이 되었습니다. 똑똑하고 용감하며 활기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브 옆에서 그녀는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영웅처럼 스크린에서 빛났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뒤에서 그녀는 어떤 슈퍼히어로도 물리칠 수 없는 적, 즉 자신의 정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고는 조울증을 앓았고 이 병은 그녀의 삶을 서서히 그러나 가차없이 망가뜨렸습니다. 무한한 에너지와 깊은 어둠의 단계 사이에서 그녀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1996년에 무너짐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노숙자가 되어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혼란스럽게 헤매고 다녔고 한때 그녀를 열렬히 환호했던 세상은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그녀를 무대 위로 올려주었던 할리우드는 그녀가 가장 도움이 필요했을 때 외면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비록 돌아와 작은 역할을 맡고 인터뷰도 했지만 큰 무대는 그녀에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지쳐 보였고 그녀의 눈은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영화계의 전설뿐만 아니라 결코 빛을 잃지 않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명성이 당신의 내면의 빛을 꺼뜨린다면 그 진정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마고 키더는 로이스 레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당신을 잊었을 때조차도 용기란 강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여인이었습니다. 4. 에린 모란. 할리우드가 잊어버린 미소. 1970년대 에린 모란은 미국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인기 시리즈 해피데이즈에서 사랑스러운 조안 커닝햄 역으로 수백만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죠. 겨우 9살의 나이에 그녀는 잡지 표지를 장식했고 온 나라가 그녀의 미소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순진한 이웃집 소녀이자 기쁨, 젊음,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그녀 위로 밝게 빛나던 태양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꺼졌습니다. 시리즈가 끝났을 때 에린은 할리우드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새로운 역할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주안이었고 자신의 명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직업도 수입도 전망도 없이 그녀는 서서히 추락했습니다. 집을 잃고 모텔에서 살다가 결국 자신의 차에서 지냈습니다. 한때 그녀를 찬양했던 언론은 이제 빛을 잃은 여성의 무자비한 사진들을 보도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더해 알코올 문제와 파탄난 결혼 생활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성공 스토리였던 그녀의 삶은 조용한 망각의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22일 에린 모란은 56세의 나이로 목부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홀로 플래시도 없이 박수도 없이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경력의 끝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카메라가 등을 돌릴 때 꿈의 공장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에린 모란은 세상에 명성이 덧없다는 것과 때로는 아무도 봐주지 않을 때조차 계속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 잔 마이클 빈센트. 추락한 독수리의 비행. 1980년대 잔 마이클 빈센트는 남성적인 쿨함의 전형이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푸른 눈과 흔들림 없는 존재감으로 그는 한 세대 전체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시리즈 에어울프에서 그는 마치 무적이라도 되는 듯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을 누비는 용감한 조종사를 연기했습니다. 할리우드는 그를 사랑했고 대중은 그를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미소 뒤에는 스스로 추락하고 있던 남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명성과 부는 빠르게 찾아왔지만 그와 함께 유혹도 찾아왔습니다. 알코올, 마약, 그리고 방탕한 생활 방식은 그의 삶을 지탱하던 나사들을 서서히 풀었습니다. 역할은 줄어들었고 친구들은 사라졌으며 한때의 스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경력, 건강, 그리고 존엄성을 말이죠.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는 캘리포니아 거리에서 부서지고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변한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감염으로 인해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때 독수리처럼 하늘을 지배했던 남자는 더 이상 날 수 없었고 심지어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2019년 2월 10일 잔 마이클 빈센트는 74세의 나이로 한때 그가 구현했던 화려함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홀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의 추락이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명성은 추락으로부터의 보호막이 아니라 종종 그것을 가속화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6. 다나 플라토. 더 이상 깨어나고 싶지 않았던 천사. 1980년대 다나 플라토는 인기 시리즈 디퍼런트 스트로크스에서 킴벌리 드러먼드 역으로 수백만 미국 가정에 빛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매력과 따뜻한 미소로 그녀는 완벽한 이웃집 소녀였습니다. 섬세하고 매력적이며 생기 넘쳤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발밑에 있었고 모두가 그녀가 길고 빛나는 경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빛나는 외모 뒤에는 어떤 박수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리즈가 끝난 후 할리우드는 더 이상 그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역할은 들어오지 않았고 다나는 거부감, 외로움, 자기 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 그녀는 약물, 술, 그리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한때 순수했던 그녀의 에너지는 끊임없는 불안감으로 바뀌었고 이는 그녀를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스캔들, 체포, 아들에 대한 양육권 상실. 한때 미국의 사랑을 받던 여성의 삶은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1999년 5월 8일 다나 플라토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였지만 사실은 조용한 포기였습니다. 그녀는 겨우 34세였습니다. 이 소식은 그녀와 함께 자란 한 세대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치 그들 자신의 어린 시절 한 조각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다나 플라토는 이른 명성의 비극적인 대가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일찍 찾아오는 명성이 왕관이 아니라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남아있지만 이제는 당신이 추락할 때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을 거면 꿈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를 상기시키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7. 나타샤 리온. 어둠 속에서 돌아온 여자. 오늘날 나타샤 리온은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이 날카롭고 대담한 니키 니콜스이자 호평받은 시리즈 러시아 인형의 창작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 유명한 배우이자 작가가 되기 전에 그녀는 극소수만이 돌아오는 지옥을 통과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재능 있고 재치 있고 반항적인 신동으로 여겨졌습니다. 할리우드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약점을 용서하지 않는 시스템에 그녀가 너무 버거워질 때까지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마약, 알코올, 셀 수 없이 많은 법적 문제. 리오는 스스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추락했습니다. 그녀는 집, 돈, 건강을 잃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실제로 뉴욕 거리에서 살았고 한때 그녀를 찬양했던 업계로부터 잊혀졌습니다. 친구들은 나중에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고 병들고 부서졌지만 그녀의 눈 어딘가에는 여전히 불꽃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나타샤는 도움을 구하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고 거칠게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를 재건하며 작은 역할을 맡고 오랫동안 자신을 포기했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싸웠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에 출연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컴백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심연을 가진 여성인 그녀의 캐릭터 니키는 거의 그녀 자신의 길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죽음, 환생, 그리고 자신과의 끝없는 씨름에 대한 시리즈인 러시아 인형을 쓰고 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유언이었습니다. 나타샤 리오는 자신을 믿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가장 깊은 어둠조차도 빛을 낳을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그녀의 삶은 명성은 사라질 수 있지만 용기는 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7가지 이야기, 7가지 삶, 그러나 하나의 공통된 고통. 이 모든 사람들은 명성의 달콤한 도취, 카메라의 눈부신 빛, 끝없는 박수갈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다른 면도 알게 되었습니다. 불이 꺼질 때의 차가움,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의 고요함, 심지어 자신의 거울상조차 낯설어질 때의 외로움을 말입니다. 짐 캐리는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았고 웨슬리 스나이프스는 감옥 뒤에서 겸손함을 발견했으며 마고 키더는 병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잃었습니다. 에린 모라는 잊혀진 차에 죽었고 잔 마이클 빈센트는 하늘에서 거리로 추락했으며 다나 플라톤은 사랑받는다는 부담감에 무너졌고 나타샤 리오는 어둠 속에서 다시 빛으로 싸워 돌아왔습니다. 그들 각자는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짧게, 어떤 이는 밝게, 어떤 이는 완전히 지칠 때까지 빛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이나 비극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경고입니다. 명성은 방패가 아니며 부는 영혼을 치유하지 못하고 인정은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 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추락했더라도 모든 운명 속에는 강인함, 일어서는 것, 다시 찾아내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교훈일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명성보다 위대하고 자신의 실패보다 강하며 때로는 박수갈채가 멈출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웃고 빛나고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는 누군가를 본다면 기억하세요. 모든 빛 뒤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림자 뒤에는 다시 빛날 가능성이 있습니다.